아베 총리의 뒤를 잇는 신임 총리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새로운 스가 내각이 수출 규제 등 여러 숙제가 산적해 있는 한일 경제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그래픽 처리 장치로 유명한 미국의 엔비디아가 영국 반도체 기업인 ARM을 사들이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이 받을 영향에 대해서 촉각이 세워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까지 잠시 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위크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대우의 경제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우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스가 관방장관이 일본 자민당 총재로 당선이 됐고요. 내일은 또 차기 총리로 지명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새로운 총리가 취임을 하게 되면 뭐 축전을 보내거나 상견례 등 외교적인 소통 계기가 마련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일 관계 그동안 꽉 막혔는데 좀 물꼬가 트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되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네. 현재 지금 이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들었으면 아무리 이 아베의 그림자, 아베의 복심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새 총리로 출발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단 의전 행사, 취임 행사 등이 예정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스가 요시히데 입장에서도 자기 스스로의 조금이라도 자기만의 정책을 하고자 하는 그 정치인의 심리일 테니까요. 그런 면에서 서로가 꽉 막힌 문자 그대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한일 관계, 특히 경제 교류는 소부장 제재 이후에 최악의 상태를 맞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좀 뚫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그런 면에서 일본 측도 마찬가지고 우리 측도 같이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본 언론들 사이에서는 사실 새 내각 출범에 앞서서 수출 규제 등 일본 기업도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바삐 해결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일본이 지난 1년간 유지해왔습니다.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 철회할 가능성도 장기적으로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반도체 등 이 소재 부품 수출 규제를 해서 일본이 별로 얻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 일본 경제계의 이제 지배적인 판단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전 총리 입장에서는 자기가 취했던 정책을 1년 만에 철회한다는 것은 정치적 명분도 없고 또 실리도 없다. 그런 데서 스스로 철회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네. 일본 언론들은 이번에 스가 요시히데 새 총리가 나오는 것을 계기로 실속이 없는 규제는 풀고 오히려 코로나19로 해서 어려운 일본 경제에 돌파구를 가져가는 새로운 미래지향적 한일 경제 외교 관계를 뚫어보자라는 그런 여론이 높아가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스가 요시히데가 과연 얼마만큼 자기의 목소리를 낼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당선 일성으로 아베 정책 계승하겠다라고 한 만큼 그래서 아베노믹스를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긴 하는데 당장 지금 일본 내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경제적 과제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일본의 언론들 분석을 해보면요. 네. 니혼 게이자이 신문 같은 데에서는 이 스가 요시히데의 경제 정책을 스가노믹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것은 이 스가노믹스는 아베노믹스 플러스 알파일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아베노믹스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네.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같은 방향으로 좀 더 강도를 더 높일 것이라는 얘기죠. 지금 일본 경제의 가장 큰 현안은 바로 일본 경제의 성장률이 너무 지나치게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2분기 마이너스 27.8%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는 분배 문제나 또는 어떤 다른 어떤 소득 정책 이런 것보다는 떨어져 있는 성장률을 올리는 이코노믹 파이를 올리는데 모든 지금 경제적 관심이 집중이 돼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 스가도 일본의 성장률을 올리는 정책을 강력하게 펼 것이고요. 그렇다 보면 아베노믹스가 해온 정책 중에서 재정을 팽창하거나 통화를 늘리는 이런 어떤 쌍끌이 정책 이걸 좀 더 해서 일본의 금리가 현재 마이너스인데요. 그 마이너스 금리 폭을 좀 더 내리면서 일본의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면 일본의 수출이 늘어납니다. 이런
강력한 수출 부양책을 취하지 않을까. 이것이 지금 일본에서 나오는 스가노믹스, 그러니까 아베노믹스 플러스 알파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출 부양책이라는 부분을 짚어주셨고 혹시 그동안 뭐 스가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라든지 스가만의 어떤 새로운 경제 정책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스가 요시히데가 시골 사람이죠. 저 북쪽에 그러니까 그 북동계 아카타 현 출신인데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지방 육성 그것을 이 스가 요시히데는 평소에 지방 창생이라고 써왔습니다. 네. 이 지방 경제 활성화한다는 지방 창생도 아베노믹스의 한 축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스가 요시히데가 아베 전 총리한테 강력히 주장을 한 것이고요. 지금 도쿄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방은 아예 황폐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자. 그래서 1억 총활약 사회를 만들자. 이것도 지방 경제 활성화와 같이 맞물려 있는데요. 인구를 좀 더 늘리자. 지방에 보다 더 많은 기회를 만들게 하자 하는 그런 지방 창생 전략과 특히 제 양반은 통신비 인하에 상당히 그 주력을 해왔어요. 네. 우리도 지금 통신비 인하가 쟁점이 돼 있는데 통신 요금을 낮춰주면 기업들의 경쟁력이 커진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또 중산층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다. 하층민보다는 중산층을 살려야 된다는 이런 아베 총리하고는 좀 다른 정책을 든다면 이 세 가지를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비세습 정치인이다, 자수성가형이다, 그리고 뭐 실용주의자다 이런 평가들 나오는데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좀 이끌어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세계 최대 그래픽 칩셋사입니다. 엔비디아가 영국의 반도체 설계 회사인 ARM을 400억 달러, 우리 돈 47조에 인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반도체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이 됩니다. 엄청난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데요. 저 지각 변동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엔비디아는 뭐 하는 회사인지 네. 또 ARM이라는 이른바 ARM으로 불리는 저 회사가 뭔지에 대한 조금 정확한 해석이 필요해요.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ARM이라는 회사입니다. 저 손정희 회장이 엔비디아에 팔았던 회사. 저 회사는 공장도 하나도 없는 회사예요. 오로지 수천 명의 직원이 사무실에 앉아서 설계 도면만 만듭니다. 새로운 반도체 기술, 세계 최상의 기술이죠. 전 세계에 비메모리 반도체, 특히 스마트폰이라든지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에 들어가는 반도체 95%가 거의 전부 다라고 할 수 있죠. 저 ARM에서 만들거든요. 저 ARM은 그동안에는 자기 스스로 공장도 없고 자기가 또 다른 판매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 반도체 회사에다가 ARM 설계 도면 이런 것을 공평하게 팔아왔어요. 네. 그런데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그것을 인수하게 되면 엔비디아와 ARM이 합작을 하게 되면 시장 독점을 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리 흔히 GPU라고 해서 CPU 아닌 GPU 세계 1위고요. 예. 또 CPU도 많이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ARM으로부터 설계 도면을 싸게 가져와서 만들어내면 다른 회사들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고요. 그거보다도 더 쇼킹한 것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엔비디아가 사이가 안 좋다. 이렇게 되면 ARM으로 하여금 삼성전자에 설계 도면을 주지 말자.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이 팍 떨어지는 이런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거든요. 2014년에 엔비디아가 삼성을 안에서 소송까지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합병에 가장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뭐 삼성전자뿐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 입장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정적인 부분도 짚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굉장히 큰 고객사이다 보니까 엔비디아라는 좀 동지를 얻은 경향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긴 하는데 글쎄요,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만약에 이 삼성전자하고 경쟁 관계에 서지 않고 스마트폰 AP 쪽에 집중 생산을 하게 되면 네. 스스로 만드는 기술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금 파운드리 회사를 키워가야 되는 입장인데 최근에도 엔비디아로부터 삼성전자가 수주를 한 게 있거든요. 그런 식의 윈윈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이 엔비디아가
손정희 회장이 사실상 뒤에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일부러 각을 세울 필요가 없다. 그런 면에서 윈윈할 수 있는 분야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세계의 반도체의 생태계의 중심을 엔비디아와 ARM이 쥐게 되고 그 뒤에 배후에 손정희 소프트뱅크 일본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있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이걸 팔았다고 그러는데 네.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판 게 절대 아니에요. ARM 주식을 엔비디아로 넘기고 손정희 회장이 엔비디아 주식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예요. 물론 현금도 일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생태계는 이 제니 황이라는 그 대만계 미국인입니다. 그 엔비디아의 제니 황과 그다음에 손정희 회장이 꾸려가는 소프트뱅크 두 회사가 주도하는 저런 식으로 꾸려져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 정부는요, 그러니까 자국 회사인 ARM을 인수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집중 검증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웬만한 조건이 아니면 허락 안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설계의 95%를 장악하는 세계 최고 회사인 ARM을 미국으로 넘겼을 때 지금 중국과 미국의 전쟁에도 보다시피 반도체를 빼앗기면 그 기술을 빼앗기면 무역 전쟁에서 백전백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담보적 확실히 해놓지 않고서는 영국이 쉽사리 미국으로 팔아넘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 허가가 쉽사리 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또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중국과 미국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반도체 전쟁에서도 바로 ARM 기술이 중국에 스탑이 되면 중국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이 지금 그 공정거래 심사를 같이 하게 되거든요. 중국이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재계의 판단으로는 네. 엔비디아의 ARM은 지금 현재 조건으로서는 상당히 인수 가능성이 희박하다. 상당히 다른 나라의 안전 보장을 해주는 또 다른 추가 조항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요. 뒤에 해주신 얘기가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으니까 미중 갈등에 뭔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정치적 중립을 지켜왔는데 영국과 ARM이 뭔가 여기서 색깔을 띠게 되면 미중 갈등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화웨이에 반도체를 팔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화웨이 한 회사예요. 근데 ARM이 만들어내는 이 반도체 설계 도면은 중국의 SMIC라든지 중국 반도체 회사들이 만들어내는 설계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영국 회사였기 때문에 이게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기술이. 그런데 미국이 이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하나로 중국의 설계 도면이 안 들어가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만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 미국이 합쳐서 우리를 때리는구나 해서 중국 입장에서 영국을 때릴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세계 대전이 올 수도 있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 이야기들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